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오늘은 PPT 문서 편집의 기본 설정 중의 하나인 단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눈금자에 표시되어 있는 기호들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객체 중 하나는 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상자 안에 들어가는 글자들의 배열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기본 메뉴에 있는 단락, 여기 있는 명령 단추들로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단락 아래쪽에는 요 버튼을 누르면 단락 명령창이 떠서 여기서 모아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 단락에서 다루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들을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어떻게 기준점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간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 단락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을 살펴보면 맞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 글상자를 선택한 상황에서 이 단락 이 명령 단추들 모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버튼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맞춤을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일반 맞춤에서 이 영역들을 선택을 하는데, 크게 봤을 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양쪽 맞춤, 그리고 균등 분할의 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왼쪽 정렬은 말 그대로 글상자의 왼쪽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맞춰주는 게 왼쪽 맞춤이고, 오른쪽 정렬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균일하게 맞추는 형식입니다. 가운데 정렬은 글상자의 가운데에 문자열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게끔 자동으로 배치해 주는 게 가운데 정렬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양쪽 맞춤과 균등 분할은 왼쪽과 오른쪽 끝을 다 동시에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냐면은 중간에 띄어쓰기 간격을 다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줄은 글자가 따닥따닥 붙어 있고 어떤 줄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띄어져 있는 간격이 좀 크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양쪽 맞춤과 균등 분할의 차이점은 맨 마지막 줄에서 표시가 납니다. 양쪽 맞춤의 경우에는 글상자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동시에 맞추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맨 마지막 줄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이 작은 글자로 끝이 나더라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양쪽 끝으로 그 글씨를 띄어쓰기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 균등 분할은 마지막 줄도 끝까지 띄어쓰기를 조정해서 좀 이렇게 억지스러운 형태의 편집을 만들어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맞춤은 기본적인 문자의 정렬 형태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격을 보겠습니다. 간격은 세로 방향으로 어느 만큼 줄을 띄우느냐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글상자를 선택한 상황에서 단락을 누르면 이 아래 간격에서 표시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크게 간격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락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단락이 아닌 줄바뀜의 개념이 있습니다. 단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엔터 버튼을 눌러서 줄을 바꿨을 때를 의미합니다.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 이렇게 줄이 엔터 버튼을 통해서 나눠졌을 때는 문단이 바뀌었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냥 단순한 줄바꿈의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 글씨를 쓸 수 있는 영역의 오른쪽 끝까지 글자가 너무 많아져서 자동으로 줄이 바뀐 케이스, 또는 이거는 줄은 다르지만 문단은 같은 문단이다 라는 걸 강제로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Shift Enter 키를 강제로 눌러서 줄을 바꾸는 개념, 이 경우에는 단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줄만 바뀌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는 이 간격 띄움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줄이 바뀌면 줄 간격 영역에 있는 이 값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순한 줄 바꿈이 아니라 문단이 바뀌었다라고 인식이 되면 여기 설정된 줄 간격에다가 단락 앞, 뒤 간격만큼을 더 플러스를 해서 이만큼 간격을 더 띄워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같은 문단으로 있다가도 엔터키를 눌러서 문단을 나누게 되면 기존의 줄 간격에 비해서 단락 간격만큼을 플러스해서 더 많은 간격을 띄우게 돼 있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Shift 엔터를 눌러서 줄 바꿈은 줄 바꿈이지만 문단이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명령을 인식을 시켜주면은 줄 간격이 떨어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눈금자입니다. 눈금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눌렀을 때 보면은 제일 위쪽에 여기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 이 눈금자 이 부분이 이 텍스트 상자가 있는 영역이 좀 밝게 표시가 되면서 기존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화면을 골랐을 때와는 다르게 이런 기호가 몇 가지가 생기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호들은 우리가 가로 방향으로 어떤 특정한 위치를 잡고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금자에서 가장 왼쪽 앞에 있는 요 역삼각형 모양의 요 버튼은, 요 표시는 첫 줄의 시작 위치를 조정을 하는 값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 아래에 있는 요 정삼각형 모양의 삼각형은 두 번째 줄 이후의 줄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값은 이 들여쓰기에서 첫 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내어 쓰느냐, 그러니까 왼쪽으로 좀 더 튀어나오게 쓰느냐, 아니면 들여 쓰느냐, 두 번째 줄 이하 줄보다 좀 더 안쪽으로 쓰느냐에 대한 설정을 하고 어느 만큼 간격을 띄울 것이냐, 이런 숫자로도 다 설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숫자로 설정하지 않고 요 위에 있는 눈금자 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첫 줄을 좀 더 들여서 쓰고, 또는 첫 줄은 그대로 내어 쓰는데 두 번째 줄 이하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쓰고, 이런 식으로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역삼각형과 정삼각형 아래에 있는 이 조그마한 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이 사각형 모양은 첫 줄과 둘째 줄의 간격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 글 상자의 위치 자체를 이렇게 바꾼다고 할 때, 첫 줄과 둘째 줄을 동시에 이동을 시키는데 상대적인 위치는 그대로 고정시키고자 할 때는 이 네모 삼각형으로 네모 모양을 가지고 움직이면 편집이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서 보실 기호가 요 눈금자 오른쪽 하단에 조그마한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요 마크입니다. 이 마크는 요 글 상자 안에서 탭을 눌렀을 때 이 커서가 어느 위치로 가느냐를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 탭을 눌렀을 때마다 요 까만색 사각형 모양 이 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위치는 우리가 처음에 디폴트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 탭이라고 해서 특정 간격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따로 잡아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탭을 추가시키는 방법은 글을 누른 상황에서 요 안쪽, 눈금자 안쪽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요 단락 요 옵션 창에 들어가서 탭 버튼으로 들어가서 여기 탭 위치를 하나를 잡아서 추가를 시켜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5cm 지점에 하나를 추가를 하겠다 설정을 해두고 하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탭 위치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탭 위치는 안에서 탭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탭 위치까지 이동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탭에도 상세하게 설정을 좀 더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소수점 맞춤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한 탭 같은 경우는 이 탭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탭의 경우에는 이 탭의 위치가 왼쪽 정렬의 기준이 되는 탭 위치가 되는 것이고, 가운데 탭은 이 위치가 가운데 정렬의 기준이 되는 위치, 오른쪽 탭은 이 탭 위치가 오른쪽 정렬의 기준이 되는 위치, 그리고 소수점 탭은 이 탭의 위치가 소수점을 고정시키는 소수점의 기준점이 되는 위치를 잡습니다. 뒤에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 텍스트 상자에서는 탭 위치를 이렇게 4개를 포함을 시켜놨고 각각 5cm마다 하나씩 넣었습니다. 설정값을 보시면 이렇게 탭에 보시면 첫 번째 5cm 지점은 왼쪽 맞춤, 10cm 가운데, 15cm 오른쪽, 20cm 소수점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 탭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문서에서 탭을 한 번만 누르면은 바로 이만큼 이동을 하는데, 이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 정렬, 그래서 요 위치 오른쪽으로만 글씨가 써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탭을 한 번 누르고 글씨를 쓰게 되면 이와 같이 그 탭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탭은 가운데 탭이고요. 그래서 이 위치 기준으로 가운데로 되기 때문에 여기 글자를 쓰게 되면 아무리 글자를 계속 추가를 해도 이 탭 위치에서는 가운데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탭이 지금 오른쪽 탭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탭을 누르면 이 탭 위치가 오른쪽 위치가 돼서 글씨를 쓸 때마다 그 탭 위치 왼쪽에 글씨가 쓰여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소수점 탭이라서 말 그대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릿수를 맞추는 탭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아무리 많게 넣든 적게 넣든 간에 소수점 위치가 이 탭의 위치 지점으로 고정이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예, 오늘은 PPT의 문서 편집 시 기본 설정에 해당하는 단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모를 경우에는 의외로 고생을 많이 하는 기본적인 설정이라서 한 번쯤 익혀보시면은 파워포인트 편집을 할 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